통과 제리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두 분. 안녕하십니까. 네. 아유, 제가 지금 숨이 좀 차서. 네. 물 한잔 하시고 하시죠. 네. 예. 시장 전망 바로 갈까요? 정리 바로 갈까요? 그 전에 네. 김 대표님 네. 거래하시는 분이니까 네. 이번 주 몇 프로 터지셨어요? 네. 아니 뭐 벌었다 하면은 뭐 이렇게 더 좋고. 네, 일단 욕 좀 하고 시작해도 될까요? 시원하게. 네, 시장에 대해서 욕 좀 하고 싶고요. 시장에 대해서. 네, 그리고 또 반성도 하고. 네. 지난주에 마감하면서 소장님께서 감이 좀 안 좋다. 네. 쎄하다. 네, 쎄하다 했던 부분들 그냥 흘려드렸던 거에 대해서 상당히 좀 욕 보이셨죠. 네. 체중이 확 실렸었어요. 예. 네, 예. 그래서 수요일까지는 좋았습니다. 수요일까지는 네, 좋았고, 맞아요. 근데 또 제가 수요일 날 좀 필이 꽂히는 종목이 있어서 진짜 평소에 안 쓰던 신용까지 써가지고 네, 수요일 날 오후에 거기까지 한번 배팅 오케이 콜 이렇게 했다가 목요일 날 지금까지 옵션 만기일 때 상당히 편안했기 때문에 네. 이번에 또 뭔 변화가 있을까 맞아요. 싶어서 했다가 외국인들이 이런 변화가 나오고 그래서 그때 부랴부랴 여러 가지 지표 찾다 보니까 환율이 어디서 이만큼 올라와 있고 네 그래서 이거 느낌 그때 생각이 났죠. 느낌 쎄하다. 그래서 일단 신용 들어가는 거는 소장님 얼굴을 떠올리면서 손절을 확 했고요. 네. 그리고 조금씩 정리를 또 하면서 시장 보다 보니까 네. 이번 주 생각보다 부진했습니다. 그래서 반성을 하고 있는데 시장 얘기는 조금 이따가 또 자세히 하는 걸로 하고 항상 시장에 변화가 오게 되면 거기 맞춰가는 게 트레이더 입장이죠. 트레이더 네. 입장이다. 네, 근데 그냥 느낌이 드는 게 예. 기대 반 우려 반입니다. 기대 반 우려 반. 네. 그래서 지금 나오는 변화는 일단 뭐 그건 또 다음 주에 가야 되겠지만 오케이. 아마 소장님께서 또 얘기하시는 얘기 잘 듣겠습니다. 네. 한번 또 티키타카가 돼야 되니까 우선 또 네. 우리 김민수 대표님 또 매주 해주시는 시장 그 정리에 앞서서 차 소장님 네. 단도직입적으로 네. 지금 있을 수 있는 조정으로 보이세요? 아니면은 지금 고점 찍고 한동안 고생할 것 같아요? 느낌은 그 중간 단계인 것 같습니다. 중간 단계. 네. 그러니까 뭐냐면 있을 수 있는 조정이다라고 하는데 네. 그 폭은 크지 않을 수 있다. 폭은 크지 않을 네, 수 있다. 폭은 크지 않을 수 있습니다만 기간은 길어질 수 있다. 그렇게 좀 저는 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여러분들이 제가 반복해서 말씀드리는 거지만 머릿속에서 2020년은 빨리 지으시는 분이 네. 오히려 주식시장에서 수익을 더 볼 수 있다. 예. 그러니까 2020년과 같은 장세가 아니라 주식시장은 이제 그 코로나19 이전의 상황. 그러니까 네. 결국 올라오게 되면 조정을 받고 대변수라든지 수급이 꼬일 때는 큰 폭의 조정을 받으면서 행보를 하고 있는 그런 장세인데 과거 같으면 낙폭이 더 컸겠죠. 물론 어제 오늘 심리적인 체감 지수는 더 큽니다만 네. 실제 지수는 그렇게 낙폭이 크지 않지 않습니까? 예. 그런 이러한 심리적인 이러한 것들을 이겨낼 수 있는 이제는 마인드를 가지셔야 된다. 그러고 이 폭은 생각보다 길어질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렇게 보고 계시다. 예. 네. 그래요. 저기 예, 김민수 대표님 그거 네. 하시죠. 네. 그래서 소장님 숨 고르시는 동안 네, 일단 네. 이번 주 시장 정리를 잠깐 해보게 되면요. 7월 둘째 주입니다. 둘째 주인데 글로벌 시장 대비해서 그래도 지금 위치로 보게 되면 이렇게 밀렸다고 하더라도 한국의 코스닥은 지금 이게 쌍고가인가요? 네. 그런 패턴이 나오긴 하지만 네. 그래도 위치상으로 보게 되면 한 달 전 대비해서는 그래도 아직까지는 가장 높습니다. 현재로서는. 네. 근데 이게 약점이 될 수 있는 게 코스닥의 강점은 이 진폭이 상당히 크다는 거죠. 네. 그래서 많이 올라간 만큼 또 많이 하락할 수도 있는 이런 쪽으로는 보여지고는 있는데 그런 쪽에서 봤었을 때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그래도 지금 어떤 또 코스피는 의외로 또 많이 쳐져 있죠. 거기다가 뭐 유럽 근데 유럽 오늘은 또 강하네요. 지금 시장 보니까 반등 또 빠른데. 김 대표님 마이크를 조금만 네. 뒤로 한번 밀어보세요. 좀 거리를 조금만 더 보세요. 내가 줄까요? 예. 네. 너무 목소리가 울리나요? 좀 그런 어떤 지금 채팅방에 말씀이 올라오시죠. 알겠습니다. 이 정도 좀 예. 죄송합니다. 욕심이 앞섰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이런 분위기 쪽에서 보면은 아무래도 지금 이제 조정이 완연하다라는 분위기는 다 글로벌 시장이 갖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네. 또 지금 동향을 보게 되면 7월달 투자자별 매매 동향, 뭐 시작한 지는 한 2주 됐는데, 뭐 지수가 뭐 이렇게 어마무시하게 움직임이 나오다 보니까 또 주역은
그냥 또 개인들이 열심히 매수하고 있는 단계인데 네. 하나 또 지금 화면에서 잘 안 보일지 모르겠는데 혹시나 연기금의 동향이 크게 바뀌면 어떡하나라고 생각이 들었는데 네. 연기금 그래도 꾸준합니다. 코스닥 시장 같은 경우는 아직까지 매수 기조에서 크게 바뀌지 않았습니다. 이런 흐름에도 연기금에 대한 스탠스는 아직 완전하게 또 외국이나 기관 전반적인 동향과는 아직까지는 다르다라는 쪽에서 코스닥은 여전히 어떤 흔들림은 이어지지만 어떤 지위는 연기금 쪽에서 변화는 괜찮다라고 일단 보여지고 있는 상황들이고요. 또 하나 지금 많이들 걱정하고 있는 단계가 신용잔고죠. 이 부분이 지금 항상 뭐 잔고 수준이나 예탁금 대비해서의 변화보다는 항상 이제 괴리가 나올 때가 중요합니다. 지금 보니까 그러네. 같이 안 올라가고. 그렇죠. 그러니까 지금 지수는 꺾이는데 잔고는 그대로다. 잔고는 올라간다. 네, 이 부분이라고 하게 되면 어떤 지수에 대해서 적어도 한 번 아니면 적어도 한두 번 정도는 추가로 이 부분이 정리될 때의 시간이나 변화가 필요하지 않을까라는 생각은 살짝 드는데 저 오렌지색 시종잔고 올라가는데 이번 주에 김 대표님도 일조하셨다 이 말씀이죠. 아니, 정리했습니다. 지금 정리하셨어. 네, 또 반성하게 만드시네요. 네, 네, 그런 차원에서 이제 지수의 흐름 대비해서 잔고가 한 번 더 꺾이는 변화가 한번 나와야 그 다음에 좀 단기 또 순돌림이 나오지 않을까라는 쪽도 한번 좀 눈에 띄는 상황들이고요. 네. 여전히 예탁금은 유지가 돼 있습니다. 특히 그래도 중요한 게 하루에 지금 시장이 밀리고 외국인들이 뭐 1조대씩 이렇게 파는데 개인들이 매수를 하고 예탁금도 한 67조, 8조대로 남아있다. 이 부분도 의미는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만큼 개인들의 주식에 대한 사랑, 매수력 네. 이쪽은 만만치 않은 게 지금 현실이 아닌가 생각은 들고 있는데 일단 신용 잔고 관련된 쪽은 좀 괴리가 많이 있다라는 쪽도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요. 예. 또 업종별 동향을 보게 되면 역시나 시장의 주인은 개인입니다. 개미입니다라는 게 좀 뚜렷이 나오고 있는데 딱히 좀 설명을 드리기가 좀 그러네요. 지금 보면은 전기전자에 대한 사랑 거의 압도적이죠. 이런 네. 시장 쪽에서 내 사랑 삼성전자 이쪽은 누구도 꺾을 수 없어라는 쪽의 분위기 예. 지금 나오고 있고요. 운수장비, 금융업 뭐 이런 쪽으로 보게 되면은 약간 쉽게 말씀드리면은 자동차, IT 이쪽은 계속 매수가 들어오고 있고 이제 오랜만에 금융주까지 매수가 들어옵니다. 근데 이쪽은 아무래도 지금 은행주 뭐 금리 얘기도 있다가 소장님께서 직접 하실 테지만 이런 쪽은 계속 매수가 들어오는데 일단 외국인들은 차익 실현이 좀 들어오고 있고 기관도 들어오고 있고 이쪽에 대한 분위기 나오고 있고요. 비금속 광물 쪽이 외국인과 기관 쪽에서 매수가 들어온다는 부분들 특이하고 통신주 방어적인 거죠. 이쪽은 외국인들 들어오는데 연기금 쪽도 코스피 쪽은 별 관심이 없는데 의약품 쪽에 대해서는 기관 연기금 쪽은 계속 관심이 더 있다라는 쪽으로 보셔야 되지 않을까 싶고요. 특징적인 섹터와 종목들을 보게 되면은 일단 이번 주는 그냥 거리두기 운동이 더 강화되다 보니까 컨택트주 강하게 언택트네 이거 잘못 썼습니다. 예. 컨택트가 아니고 언택트입니다. 언택트겠죠. 예. 언택트겠죠. 예, 졸면서 썼나 봅니다. 죄송합니다. 네. 네. 뭐 진단 키트부터 백신, 치료제, 특히 저희가 지난주에 뭐 진원생명과학 얘기도 드렸는데 이쪽도 여전히 강한 상황들이고요. 뭐 원격 근무 관련된 뭐 알소프트 관련된 종목들, 식품 포장, 뭐 마켓컬리가 또 하나 상장 얘기 나오다 보니까 같이 가세가 돼서 이쪽 또 당연히 배달 음식 늘어날 거 아니냐라는 쪽에 대한 부분들도 같이 연결되고요. 또 2차전지 쪽 의외로 셉니다. 근데 지금 눈여겨 보시게 되면은 지금 BBIG 그러니까 즉 성장주 네네. 쪽이죠. 네네. 이쪽이 이번 주의 시장의 흐름들을 그래도 강하게 유지를 했다라고 보는 게 아이와 관련된 인터넷 쪽은 워낙 지금 카카오나 네이버가 지난번부터 많이 올랐기 때문에 지금 파장력이 일단 크지는 않지만은 지금 2차전지 관련된 배터리 쪽이나 게임 쪽, 그러니까 BBIG에서 또 바이오 쪽도 마찬가지죠. 네. 이쪽은 지금 살아있다라고 충분히 보여주고 있는 흐름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쪽에 대한 시장 주도력이 과거 대비해서 다시 뭐 금리가 낮아지다 보니까 미국 시장에서 나오는 성장주와 관련된 쪽의 섹터들이 지금 여전히 꿈틀대고 있다라는 쪽에서 눈길이 가고 있고요. 그런 쪽에서 뭐 2차전지 메이커 쪽에서는 지금 삼성 SDI만 가고 있는데 네. 나머지들은 소재 쪽이 더 강하고 있다라는 쪽이 계속 눈에 띄고 있고요. 소재는 요즘에 트렌드는 그거죠. 투자한다. 왜 투자를 할까? 그만큼 앞으로 수요가 많기 때문에 투자한다. 이게 호재로 작용하고 있죠. 네. 이런 쪽 부분들 게임은 카카오 게임즈 열일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또 오딘의 깃발을 휘날리면서
네, 강한 상황들이고 뭐 펄어비스도 일단 선방하고 있고요. 특히 원전 관련주가 꾸준하게 이렇게 많이 올랐어도 여전히 시세 안 꺾이고 있다. 라는 쪽은 지난번에도 잠깐 말씀드렸던 대선 정책과 관련된 쪽에 연결되지 않을까로 기대를 하는 부분들도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 우주항공주 오늘도 시장 대비해서 안 빠졌습니다. 네. 이쪽은 이번에 주말이죠. 일요일 날 네. 드디어 지금 그 버진 갤럭틱 회장님이시죠. 이분이 우주로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 이러면서 이제 갑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날이 이번 주 일요일이 이분 출발하시고 20일 날이 또 예전에 아마존 CEO 베이조프 형님 네, 이분 출발하시고 그러다 보니까 기대감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그리고 하반기에 여러 가지 또 달 유인 탐사선 프로젝트도 있죠. 그러다 보니까 아직 기대감은 계속 남아 있는 섹터 중에 하나다라는 쪽에서 이쪽이 움직이는 배경도 성장주 쪽이 아닐까라는 쪽도 눈결이 가고 있습니다. 네. 네. 오케이. 그럼 차 소장님. 네. 지금 네. 이걸 갖다가 글로벌 우리만 이런 게 아니고 지금 오늘 밤은 또 분위기 또 달라질 것 같아요. 네. 지금 지수선물 흐름이나 지금 또 미국채 금리를 좀 살필 때가 됐는데 금리가 아주 크리티컬한 레벨을 찍고 확 지금 급하게 돌고 있어요. 그런 상황이라서 오늘이 또 어떻게 보면 뭐 공포의 클라이막스를 이뤘던 날일 수도 있는데 예. 지금 이게 글로벌 증시 포함 우리까지 이렇게 된 게 진짜 이 코로나 델타 변이 때문이에요? 저는 그렇게 봅니다. 그렇게 보신다. 예. 왜 그러냐면 우리가 이제 기존의 지금 상황에서 보면 모든 게 다 좋아지는 분위기였지 않습니까? 네. 이제 코로나를 백신 접종이 미국도 50%를 넘었고 우리도 20%를 넘었기 때문에 모든 것들이 일상으로 돌아올 수 있다라는 것들 미국에서 발표되는 주간 실업수당 신청 건수도 40만 건을 하회하면서 전반적으로 고무적인 상황이었고 미국도 경제 성장도 앞으로 긍정적인 이런 코멘트들 나왔었는데 지금 델타 변이라는 것들이 나온 상황이 저는 상당히 곤혹스럽다라고 표현을 좀 드리는데 네. 왜 그러냐면 지금까지는 이제 또 바뀔 수도 있겠지만 금리 인상을 받아놓은 거 아니겠습니까? 날짜를. 네. 지금 우리나라는 빠르면 가을이고 미국도 미국도 이제 내년 하반기인데 네. 이게 변동이 생기기 전까지는 받아놓은 날은 있는데 그 사이에 빨리 경제 개발해가지고 경제 상승 속도에 따라서 주식도 따라 올라와 줘야 되는데 네. 지금 상황을 놓고 보면 이게 발목이 잡힌다라는 거죠. 그리고 금리에 대한 따박따박한 시계는 가고 있고 이런 부분들을 감안하게 된다라면 전체적으로 봤을 때 저는 조금 조심스러울 수도 있다. 이런 것들이 지금 현재 지금 우리가 이제 길거리 보면 어제 오늘 차가 벌써 안 막힙니다. 벌써 차들이 없어요. 휴가철이라서 그런 건 아니고 하루 이틀 사이에 차들이 확 하루 이틀 빠졌습니다. 사이에 차들이 네, 확 빠졌습니다. 네, 그리고 저도 이제 제가 관여하던 안 하던 주위 이제 동호회들 밴드에서 보면 약속들 7월달 약속들이 다 취소가 되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그렇게 다시 거리두기가 되고 있는 상황이고 우리 이제 수도권 같은 경우는 4단계까지 돼 있는 상황이고 이거는 정말 스치문 사망이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속된 말로 그렇게 되기 때문에 이러한 공포감은 저도 이제 백신 접종자이긴 합니다만 백신 접종자도 이제 맞고 났을 때는 상당히 마음의 여유가 생겼는데 네. 다시 공포감이 생겼거든요. 예. 그런 부분들을 보면 주식시장에 있어서는 좀 중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중기적인 악재가 될 수 있다. 제가 보기에는 지금 델타 변이 바이러스 쪽 말고요. 네. 지금 시장의 기조적인 지표 때문에 더 영향받는 것 같습니다. 어떤 지표요? 대표적으로 환율. 네, 제가 못 봤던 부분들, 살짝 이 정도면 됐겠지라고 생각했던 부분들, 네. 금리 부분들 이쪽에 대한 해석이 더 중요한 것 같고요. 솔직히 델타 변이 바이러스 관련된 쪽은 저는 모르겠습니다. 너무 안일하게 생각하는지 모르겠지만, 만약에 이게 백신 접종 속도가 다시 늘어나고 있는 대표적인 영국을 보면 되지 않습니까? 영국이나 이스라엘. 근데 이런 쪽을 보게 되면 백신 접종 속도가 늘어서 다시 확진자가 늘어난다고 하더라도 네. 중요한 거는 이거 걸려서 내가 죽지 않는다. 라는 이제 즉 치사율이나 지금 사망률은 확 떨어져 있죠. 그런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아마 그렇게 크게 예전처럼 3차나 2차 대유행처럼 심각하게 다가오지는 않지 않을까. 물론 이제 인도네시아나 동남아 쪽엔 사망자가 같이 늘어나다 보니까 아직 위협적이긴 한데 이 부분 가지고 해석하기보다는 오히려
지표에 따른 변화가 더 눈길이 가고 있다. 그래요. 근데 이게 지표에 영향을 미쳤다라고 봐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게 예. 그러니까 이 코로나가 예, 지표가 독자적으로 움직일 수도 있긴 하겠습니다만 이런 지표들이 오히려 저는 미국의 이제 안전자산 선호라든지 이런 쪽들로 지금 현재 공교롭게 가고 있는 거다. 그래요.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저도 지금 우리 채팅방에도 지금 활발하게 지금 토론이 이루어지는데 뭐 이 정도가 그러느냐 하시는 분 그리고 좀 조정이 좀 깊어질 수도 있다. 난 그렇게 본다 하는 분도 있고 이제 설왕설래가 많으세요. 뭐 시장이야 늘 그런 거 아닙니까? 그렇죠. 네, 그런 상황이고 한데 지금 이제 과연 이 델타 변이 때문인가 하는 부분도 저는 오늘 유럽에 영국이 그렇게 했다는데 지금 유로 그 잉글랜드 축구 이기는 날 보니까 바글바글 붙어갖고 뭐 서로 껴안고 난리도만. 네. 지금도 오늘 오다가 뭐 파드리스하고 어딥니까 워싱턴 내셔널스 하이라이트만 봤습니다만 뭐 불펜 투수가 말로 홈런을 때리고서 역전승까지 가던데 파드리스가 샌디에고가 꽉 차요. 그렇죠. 마스크 안 해요. 네. 이런 상황 하에서 지금 그럼 차 소장님 말씀하신 그것도 중요하고 가끔씩 궁금해요. 확진자 수가 느는 건 알겠는데 이게 지금 뭐 어느 정도 정세가 어느 정도면 사망은 어느 정도에 이르는지도 궁금한데 그래서 오늘은 제가 좀 이렇게 늦기도 하고 서둘러 했던 거는 우리 저 나름대로 한번 지금 저렇게 띄워주셨는데 우리 인포맥스 라이브 우리 애청자분들하고 저는 문제 제기만 할게요. 지금부터 한번 슬라이드 한번 봐주십시오. 좋습니다. 네, 슬라이드 한번 봐주시면은 자 우선 저는 이 국채 수익률이에요. 아까 우리 김 대표님도 하셨는데 여기서 뭐 어쨌거나 왜 그런데라고 하지 마시고 그냥 제가 간략하게 말씀드리는 거에 문제점만 한번 잡아보시죠. 우선 이게 말입니다. 이 피보나치는 이번에 이 금리 상승폭에서 돌고 있습니다. 돌고 있는데 여기서 어제 말이에요. 1.2435로 갖다 찍었습니다. 1.2435 찍고 나서 1.3435 그냥 그거 10bp가 올라요. 찍고 올랐는데 요 레벨은 딱 마치 시장이 기다렸다는 듯이 요 레벨 찍고 나서 돕니다. 기술적으로 상당히 중요한 레벨이죠. 이번 여기에 38.2% 찍고는 돕니다. 도는데 지금 이게 최근에 이런 식으로 금리가 떨어지니까 안전자산 선호 뭐 이런 식으로 해서 이 구간에 접어들어서는 최근 2, 3일은 국채 수익률 떨어진다고 기술적 성장주 주가 오른다 이런 논리도 안 통했어요. 그렇죠. 오히려 리스크 온 리스크 오프로 설명했단 말입니다. 그러면 이게 어제 30분 차트인데 이렇게 급하게 빠지다가 찍을 레벨 찍고 나서 도니까 자 이런 거는 뭐 이렇게 피보나치로 접근하면은 좀 이렇게 우습게들 보시는데 이게 월가의 애들은 전부 모두 다 기계에 다 입력됐다고 보시면 돼요. 네. 이 레벨 오면은 나는 사겠다가 더글더글 할 거고 그러다가 이 레벨 깨지면 나는 또 아래쪽으로 또 베팅할 거야가 주문이 엄청나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이 정도 감에도 국면이면 여기서 국채 더 사기도 뻐근하고요. 됐고 그런데 이게 궁금한 거예요. 그동안에 이제 기대 인플레이션 이 부분이 너무 올라가니까 사실 좀 걱정했지 않습니까? 기대 인플레이션 부분이 너무 올라갔을 때 좀 걱정을 하다가 지난번에 이 기대 인플레이션을 갖다 툭 떨어뜨렸던 게 6월 FOMC예요. 네. 그렇게 점도표를 통해서 연준이 좀 서두르네. 그렇다면은 인플레는 좀 잡힐 수 있네 하면서 기대 인플레가 낮아졌는데 그 이후 팔로스루가 없었지만 요 며칠 이렇게 됐는 상황 하에서 갑자기 이거 보세요. 2.33, 2.31 하던 놈이 2.22까지 간 겁니다. 어제. 자, 이게 그럼 더 떨어지느냐. 이 부분도 궁금하고 여기서 이제 크게 봤을 때 이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를 보셨을 때 좀 크게 보시면은 자, 지금 이렇게 해서 뭐죠? 이때가 금융위기 때 경기 침체, 이 음영 처리한 부분은 경기 침체 구간이고 사실 이 부분도 경기 침체라고 할 수 있죠. 코로나 시국. 이런 상황 하에서 이렇게 하는데 지금 이 정도면은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라는 게 2000년대 접어들어서는 2.7, 2.8을 갖다 능가한 경우는 없단 말입니다. 그렇다면 여기서 이제 걱정되는 거는 여기서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가 꺾인다는 것이 인플레 걱정, 금리 인상 걱정을 안 해도 좋은 거냐 아니면은 경기 침체를 앞으로는 그러면 걱정해야 되느냐 이런 어떤 의문도 생기는 거예요. 그런 생기는 거고 이게 이제 10년짜리 팁스 물가연동 국채 수익률입니다. 계속해서 이렇게 금년 들어서 좀 금리가 좀 오르다가 이제 다시 실질 금리는 낮아지는데 이거는 뭐 물가연동 국채 자체가 거래도 되긴 합니다만
이게 마이너스 되는 거는 그거 아니에요. 나중에 만기됐을 때 그 당시 인플레이션율만큼 플러스해서 금리를 주니까. 그래서 물가연동 국채인데 그래서 이 10년 국채에서 물가연동 국채 수익률을 뺀 게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고 아니면 그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를 할 수 있는 브레이크 이븐 레이트를 뺀 이 물가연동 국채를 실질 금리라 볼 수 있고 여기서 이제 크게 봤을 때는 이 정도인데 여기서 더 떨어지게 하겠느냐. 그런데 하나의 또 의문 제기는 이겁니다. 이게 말이죠. 실질 금리라는 것이 그 개념이 모호하지만 마이너스는 좀 심한 거 아니냐. 이게 하다못해 제로라도 가려면 이게 그럼 앞으로 90bp예요. 네. 0.9%. 지금 뭐 다른 거 인플레이션 기대 심리 안 움직이고 그런 상황 하에서 실질 금리만 올라가면서 국채 수익이 오른다면 이런 고민도 해볼 수 있는 겁니다. 자, 그다음에 이거죠. 지금 보시면은 국채 수익률을 딱 크게 보시면은 이렇게 해서 국채 수익률이 계속 떨어졌습니다. 그러다가 올라갔어요. 올라간 것이 2018년 이때가 뭐 그거 아닙니까? 제롬 파월이 실질 금리 한참 멀었어야 하면서 금방 떨다가 깨갱하면서 돌아섰던 그 경우 아닙니까? 그때 이후로 양적 완화하고 그다음에 금리도 낮춰가면서 국채 수익률도 이렇게까지 떨어졌어. 돌았어요. 돌았으면 한번 크게 돌았으면 저는 다 짚어봅니다. 짚어봤더니 딱 절반 돌리고 나서 지금 이러고 있는 겁니다. 지금 이게 그러면 금리 상승이 다 끝났고 이제는 금리가 내려갈 일밖에 없다. 월가 일각에서 말하는 1% 아래로 갈 일밖에 없단지 아니면 이러다가 얘가 다시 이 우하향하는 이거 뚫고 다시 또 1.7, 1.8, 2% 트라이 할란지가 이제 향후 고민인 거죠. 고민인데 지금 이제 고민은 답은 없습니다. 고민은 뭐냐 하면은 최근 들어서 국채 수익률 낮아지니까 성장주가 좋아요 하다가 최근 2, 3일 동안은 국채 수익률이 더 낮아지면서 국채 쪽으로 확 매수가 몰리니까 리스크 오픈가요 하면서 또 주가도 빠지고 하는 그런 우왕좌왕하는 장에서 그럼 지금은 그러면 당장 국채 수익률이 올라주는 게 도움이네? 라는 그것도 가능하겠지만 어느 정도 올라가고 이 선 열면 또 시장에 공포감이 조성될 수도 있는 겁니다. 제가 봐서는 이런 얘기들을 갖다가 좀 예를 들어서 채권 전문가들이나 패드 워처들 좀 불러서 주간 전망대에서 이런 걸 좀 하고 싶은데 요새 주간 전망대에서 이런 거 하면 아마 뭐 동시 접속자 한 1200, 조회수 한 15,000에서 끝날 것 같아요. 뭐가 간다만 얘기해야 되니까 요즘은 시대가 그런 상황인데 코스피도 저는 이 레벨이 예사롭지가 않은 겁니다. 어쨌거나 3,310에서 24이 아닐 거냐고 저는 몇 주 동안 얘기해 왔는데 공교롭게도 3,316에서 멈췄단 말입니다. 2018년 2월부터 이 팬데믹 때의 저점, 이 하나의 하락 파동이 돌고 나서 봤더니만 딱 걸리는 거예요. 1.618배. 걸리고 거래량, MACD, RSI 다 다이버전스가 나오니까 지금 여기서 지난번 봤던 3,316을 뚫기까지가 시간이 좀 걸릴 거단 말입니다. 당장 기대할 수 있는 거는 짧은 조정이면 여기서 걸리면 최고죠. 20주 이평선에서 딱 다시 지지받고 가주면 최고인데 이게 못 버티면은 이 이격도가 너무 크잖아요. 이 쌩한 지금은 굉장히 크리티컬한 겁니다. 이러다 말겠거니라는 뷰도 가능하고 이번에는 좀 쎄하다라는 뷰도 가능한 겁니다. 삼성전자도 보세요. 팬데믹 때 빠졌던 거에 딱 2.618배. 거기다가 요즘 우리 주간 전망대에서 이승주 대표님 가끔 말씀하시는 카지노 각도까지 만들고 여기서 거래 빵 터졌을 때 외국인이 샀어요. 여기서 거래 빵 터졌을 때는 개인이 사고 외국인이 팔았을 거 눈에 빤하게 보이는 거 아닙니까? 이런 상황 하에서 그러면 삼성전자 꺾였으면 어디까지 갈 것인지 또 이번에는 여기서 여기까지 간 거에 어느 만큼 갈까? 최소한 38.2%까지는 가나? 그랬더니 이게 76,000원 라운드가 보이는 거예요. 그리고 그 선에서는 지켜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식의 흐름. 이따가 아마 엔비디아도 아마 이승조 대표님 한번 얘기하실 텐데 저 같은 차트쟁이 눈에는 야 얘도 지금 고비에 온 거예요. 엔비디아 보시면은. 그죠? 엔비디아가 이런 식으로 고비가 보이고 달러 인덱스는 아직도요 92.550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2.550의 이 공방이 아직 결판이 안 났어요. 크게 봐서는 이중바닥 만들었습니다. 이중바닥 만들었고 이 추세선도 뚫고는 올라왔고 구름대 안에도 슬그머니 발은 담궜는데 이 92.50 이 근방 갖다가 진짜 열 수 있는지 열어버리면 94까지 열어놔야 돼요. 왜? 어지간한 딜러들은 달러 인덱스 기준으로 94 갈 때까지는 달러 숏 안 칠 겁니다. 내가 딜러라도 안 그럴 거예요. 그런 상황으로 보셔야 되는데
우리는 달러 인덱스보다 조금 급하게 벌써 이 레벨은 열었어요. 구름단에도 쑥 들어왔고. 그래서 지금 뭐 기술적으로만 짚자면 62원 라운드도 보이긴 합니다만 뭐 제가 봤던 1차 타겟 1150원을 오늘 딱 찍고 지금 뭐 46원, 45원 지금 NDF에서 밀리고 있으니까 지금이 상당히 중요한 레벨인 것 같기는 같습니다. 지금 이제 쭉 훑어 드렸는데 이게 지금 우리 지금 주간전망대 시청자분들께서 얼마나 공감하실지 모르겠습니다만 지금 요런 상황 하에서 전 세계의 모든 채권 트레이더들, 외환 딜러들, 주식 펀드 매니저들이 할 것 없이 이 50대 50의 가능성을 두고 지금 이제 머리가 빠개지는 중이라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그러면은 여쭤볼게요. 두 분께. 시장에서 환율 얘기 합니까 요새 우리 증시에서? 일단 소장님이 이런 면목을 갖고 계시는구나. 왜 이런 거 안 보여주셨습니까? 지금까지 아껴놓으시고. 이거 뭐 아니요. 뭐 다른 매체에서는 늘 방송할 때 이런 내용 갖고 합니다. 아 그러신가요? 예, 예. 네. 저희 애청자분들께도 이런 거 가끔 보여주시고요. 네. 나도 전문가다. 이런 거 같이 좀 얘기를 해주셔야. 그러면 예. 전문가 아니신 걸 줄 알았어요? 다시 보이죠 이럴 때마다. 네. 예, 한 번씩 역시 우리 소장님. 지난주 마감에서는 그렇게 얘기 안 했잖아요. 반성한다고 했지 않습니까 제가. 예, 네. 알겠습니다. 반성의 한 주. 예. 그러다 보니까 근데 환율 얘기 하긴 하는데. 네, 이렇게 이제 도표, 그러니까 지금 어떤 피보나치 수열이라든가 이런 걸로 집약화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것보다는 일단 심리적인 마지노선 네. 쪽, 뭐 1150원 얘기 많이 나오고 있고요. 네, 1150원 오늘 찍었잖아요. 네, 예. 그러니까 찍고 49원이지만 그래도 50원대가 들어가는 분위기로 좀 나왔다는 게 이제 보여줬다는 게 아무래도 의미가 있다고 네. 봐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환율, 그러니까 특히 더 중요한 게 지금 달러와의 변화보다 원화가 먼저 튀었다는 부분들. 특히 대표적으로 지금 우리나라 수출도 잘 되고 있는데 네. 지금 수출 잘 되고 있는 국가 쪽에서 환율이 너무 튀었다. 그러니까 원화가 신흥국 쪽에 바라보고 있으면서 강하게 들어간다라는 부분들은 지금 나오고 있는 펀더멘탈보다 뭐 다른 걸 더 시장이 보고 있다는 얘기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화 강세 요인도 무시하고 이렇게 들어온다고 하게 되면은 아무래도 환율 쪽은 앞으로 계속 지켜봐야 될 중요한 지표라고 생각이 듭니다. 결국 시장에서 그 환율이 최근에 이렇게 이슈화된 거는 주 후반인 것 같고요. 네. 그 주 초반만 하더라도 최근에는 환율이 1130원, 40원, 30원. 이제 어제 오늘 이제 급격히 올라왔으니까 네. 40원에 50원 올라왔으니까 20원에서 30원 단에 움직일 때는 실질적으로 매매하시는 분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뭐 중요하게 보지는 않았었던 것 같아요. 그거에 따라서 외국인들의 어떤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뭐 연동돼서 움직이는 부분들은 별로 없었으니까. 근데 지금 이제 이틀 사이에 가파르게 올라오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오히려 안 보던 수치. 그러니까 김민수 대표도 자기가 안 보던 걸 목요일 날 봤다라고 얘기하듯이 안 보던 게 저렇게 공포스럽게 올라오다 보니까 지금 갑자기 이슈가 되고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고, 평상시에는 솔직히 뭐 매매하시는 분들마다 다 다르긴 하겠습니다만 개인 투자자들 입장에서 보면 그렇게 크게 신경 쓰시는 분들이 그렇게 많지는 않죠. 근데 3일 동안 20원 오른 거는 네. 좀 드라마틱한 거죠. 네, 뭔가 좀 시장에서 알려지지 않은 뭔가 좀 암시하는 부분들이 더 있지 않나라는 생각이 살짝 드는데 이 부분은 뭐 지켜봐야겠죠. 소장님 얘기죠. 예. 지켜봐야 될 것 같다. 네. 예. 그리고 아까 저기 비대면 언택트 네. 살짝 다시 또 부각된다 하는 분위기였죠. 네. 그러면 어제 오늘 같은 장에서도 걔들은 그러면 올랐나요? 제가 앞서서 이제 비대면 관련된 쪽이나 지금 이제 그 델타 바이러스 가지고 너무 시장이 고민하거나 어떤 강한 변화가 나오지 않는다는 흔적은 네. 오늘 시즌의 주가를 봐도 그렇게 보여집니다. 시즌? 네. 지금 보면은 자가 진단 키트라고 그러죠. 네. 이거 지금 약국에서 못 산다고 합니다. 쇼티지랍니다. 네. 이 정도로의 쇼티지고 진단 키트 다시 지금 보건소 가서 기다리는데 줄이 몇 시간이니 차라리 진단 키트 내 집에 사서 한번 해보겠다. 네. 라고 하는 것도 동날 정도면은 그만큼 수요가 많다는 얘기죠. 예. 그러면 지금 확진자 수 이만큼 나오고 있고 거기다가 앞으로 어떤 검사할 분들도 더 많아지게 되면 당연히 진단 키트 수요는 늘어나서 실적도 이제 작년 4분기가 정점이 아니고 더 바뀔 수 있겠다는 분위기라고 되면 주가가 이러고 있으면 안 되죠. 게다가 시즌 주가 PR이 4배밖에 안 되는데 그러면 더 가야 되겠죠. 근데 시즌이 퍼가 4라고요? 올해 선행 PR 4배입니다. 그래요? 네, 그 정도
라고 하게 되면 움직여야 되는데 오늘 주가 보면은 음봉입니다. 이런 패턴으로 이렇게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저는 진단키트라든지 언택트 관련주들, 코로나19 관련주들이 네. 어제 오늘 생각만큼은 못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1차 코로나 팬데믹 상황에서 볼 때는 그러한 주식들이 정말 엄청나게 올랐는데 지금 코로나 4차 팬데믹 상황에서 보면 주가 움직임은 야 이게 무슨 뭐 팬데믹이야 라고 할 정도로 안 올랐다라는 거죠. 저는 그게 코로나19가 심각하지 않다라는 것을 반증한다라고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왜냐하면 이미 이런 주식들은 1차적인 상승을 한 차례 겪었고요. 예. 그리고 1차적인 상승 이후에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생각만큼 영업이익이 그렇게 드라마틱하게 나오겠지 않다라는 것들이 확인이 된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기대감으로 올랐던 1차만큼 지금 상황에서 오르는 것은 아니다. 오히려 저는 이런 것들이 못 올라간 것보다 다른 여타 대부분의 주식들이 빠졌다라는 점, 이러한 점들이 코로나가 몰고 오는 지금 공포감이 더 심해지고 있는 거 아니겠는가. 저는 그렇게 해석을 좀 달리하고 싶습니다. 소장님 오늘 장을 잘 안 보셨네요. 네, 오후장을 좀 덜 보셨네요. 오후장은 네. 덜 보긴 했습니다만 물론 오후장에 뭐 게임 엔터주들이 올라가는 부분들도 있긴 했죠. 근데 오늘 오후장의 가장 큰 특성이 뭐냐면은 글쎄 지수 낙폭이 어느 쪽에서 그렇게 낙폭을 줄였어요? 낙폭 줄였을 때 보면 전반적으로 혹시나 오늘 매매하셨거나 종목들 보셨던 분들은 대충 느끼는 감이 딱 제 느낌엔 그랬습니다. 실적 좀 되고 네. 그리고 성장 한참 최근에 나왔던 뭐 리포트나 이쪽에서 올해에 대한 성장 가능성들 많이 예고했던 종목들 같은 경우는 플러스 난 종목들 상당히 많습니다. 오히려 뭐 플러스 100원이라도 플러스 0.1%도 나온 부분들 많고 꼬리 쫙 단 종목들이 상당히 많습니다. 이렇다는 얘기는 일단 시장은 시장이지만 그래도 종목적으로 압축하려는 분위기는 상당히 컸다는 게 오늘 장을 바라본 느낌이었고요. 네. 그럼 반대로 말씀드리면 그런 종목 공략하는 게 모아가는 건 더 맞겠다라는 생각은 들고 있는데 그런데 또 하나 중요한 게 오늘 포스코 실적 발표했죠. 네. 영업이익이 2조 원대가 넘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경기 민감 섹터에서 뭐 지금 최근에 나오는 지표나 뭐 중국의 동향들 보고 철강 좀 힘들겠어라고 했던 부분들을 불식시키는 뭐 예상보다 컨센서스보다 한 10 몇 %가 더 나왔던 상황이라고 하게 되면 이런 분위기가 또 지금 바라볼 때 이제 하반기를 또 보겠죠. 네. 여기가 2분기만 좋고 나머지는 또 아닐 것이냐라는 분위기. 근데 여기서 답을 해주게 되면은 오히려 이런 쪽도 실적 변화를 기대를 한다고 하게 되면 또 바뀌지 않을까요? 그렇기 때문에 너무 지금 오늘 동향은 물론 지수는 마이너스로 끝났지만 밑에서 한 오후 2시부터 나왔던 종목들의 변화는 또 다채로웠다라고 생각은 들고 있습니다. 오케이. 네. 그리고 지금 뭐 실적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저기 차 소장님께 여쭤볼게요. 아까 김민수 대표 보여준 그 차트 저기 매매 동향 보니까 이번 주도 개인들이 전기전자 즉 삼성전자를 많이 샀다는 거예요. 자, 삼성전자 실적은 좋았어요. LG전자도 그렇고. 자, 그 부분 어떻게 받아줘야 됩니까? 그러니까 지금 뭐 많은 분들이 가장 궁금해하는 거죠. 삼성전자 실적은 서프라이즈였죠. 서프라이즈죠. 그 정도면. 1분기만 하더라도 서프라이즈라는 단어를 쓰는 것을 주저했었는데 애널리스트 많은 이제 분들이 지금 이제 김민수 대표도 저희 방송에서 나왔을 때 한 11조 정도 예상을 했었고 그런데 12조가 나와버린 거죠. 어마어마한 숫자가 나왔고 3분기에 대해서는 벌써 15조를 외치는 증권사들도 나타날 정도로 이제 공격적인데 왜 주가가 못 올라가냐라고 보면 아까 김민수 대표가 보여준 딱 수급 동향이다. 그리고 이준호 소장님 말씀하셨던 외국인들이 사고 외국인들이 팔았던 그런 동향이다. 저는 그 두 가지에 대한 부분들이다라고 말씀드리겠는데 지금 기관 투자자 입장에서 보면 삼성전자를 사면 삼성전자가 9만 전자를 가면 지수는 3,400에서 3,500을 갑니다. 삼성전자가 9만 원만 가도 그 정도 가죠. 그 정도 가면 가죠. 그 정도 가면 벤치마크 대비 그러니까 지수 올라간 폭 대비 펀드 수익률은 떨어지게 됩니다. 그러면 기관들이 과연 내가 기관이라면 삼성전자 사서 끌어올릴 만한 요소가 될까요? 너무 음모론적인 거 아닙니까? 아니 음모론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만 지금 기관들이 안 사는 이유가 바로 그런 것들이죠.
기관들이 안 사는 이유 중에 하나도 우리가 삼성전자를 끌어올려서 굳이 저거를 내가 지금 서둘러서 삼성전자를 살 이유가 담아놓을 이유가 있냐라는 거죠. 삼성전자 엎드려도 펀드 수익률 관리가 잘 되고 삼성전자가 앞으로 더 좋아질 일이 있다라면 그때가 담아도 된다라는 거죠. 저는 지금 개인들 수급면 철저히 들어가 있는 삼성전자라고 보면 그게 하나의 요소고요. 네. 두 번째는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삼성전자 8만 원 이하에서는 싸다. 라고 보는 시각입니다. 삼성전자는 8만 원. 그리고 삼성전자를 갖고 계신 분들이 단기간에 수익을 내겠다라는 건 2020년이고요. 네. 제가 서두에도 말씀드렸다시피 2020년을 빨리 지으시는 분이 좋다라는 거지. 2020년의 기억을 삼성전자가 4만 원에서 따블이 났기 때문에 삼성전자 갖고 따블을 먹을 수 있네. 앞으로 나 삼성전자를 갖고 수익을 30-40%를 낼 거야. 그런 시대는 당분간 오지 않을 수도 있다. 삼성전자 좀 길게 보면서 지금 8만 전자, 9만 전자 가면 10% 수수료 떼고 한 10% 남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럴 정도로 근데 삼성전자 10% 나는 것이 2-3년 걸린다. 뭐 저는 그렇게 해도 각오를 하고 보셔야 되지 않을까 말씀드리고 싶어요. 그래요. 예. 그리고 이것도 조금 오늘 좀 정리해 보려고요. 김 대표님. 네. 단문단답. 네. 경기 민감주 하면 뭐 어떤 거예요? 예를 들어 봐 주세요. 경기 민감주가 어떤 게 경기 민감주예요? 그냥 저희가 알고 있는 무거운 종목들, 그러니까 철강, 화학, 건설, 예, 중후장대, 네 그런 종목군들이죠. 그 경기에 따라서 이익이 확 늘고 반대로 경기가 안 좋아지면 또 고정 비용 때문에 이익이 확 꺾이고 이런 대표적인 섹터들이죠. 그러면 네. 가끔씩 미국 시황에서 유틸리티 주는 뭐예요? 유틸리티는 경기 방어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요? 경기 방어? 네. 유틸리티의 의미가 뭔데? 전력 그리고 전력. 예, 전력부터 그러니까 지금 실생활에서 꼭 써야 되는. 그러니까 즉 아무리 경기가 안 좋아져도 꾸준히 실적은 그러니까 현금 흐름 좋아지고 여전히 유지되고 유지되는 쪽 이쪽으로 봐야 되겠죠. 그럼 경기 방어주는 뭐예요? 그게 그거 아닙니까? 그게 그거라. 네. 유틸리티 쪽. 네, 거기다 이제 뭐 보면은 음식료 같은 경우도 경기 방어는 되겠고요. 통신 뭐 이런 쪽 그러니까 유틸리티 말 그대로 해석하는 것과 함께 유틸리티가 경기 방어도 되는데 경기 방어주 쪽에는 유틸리티 말고도 뭐 추가적으로 음식료라든가 뭐 이런 여러 가지 쪽이 다 포함되어 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맞다. 네. 갑자기 네. 아니 시험을 네. 또 하도 네. 저도 이런 걸 듣다 보면은 막 그런 용어 그런 용어의 정의가 용어가 좀 난해한 어떨 때는 경우는 애매해가지고 그럴 네. 바에야 차라리 우리 김민수 대표님처럼 툭 끊으면서 순식간에 한 10종목 한번 읊어주는 게 나은데 안 됩니다. 오늘은 좀 자성의 모드입니다. 네, 반성의 모드입니다. 네. 어떻게 보면 지난주 말이죠. 예. 약간의 조짐이 있었어요. 두 분이 안 싸웠어요. 두 분이 안 싸우고 싸우기에는 뭔가 예를 들어서 김민수 대표 특유의 어떤 그 낙관적인 전망에 대해서 차 소장님이 조금 딴지를 걸기에는 나도 그러기가 좀 뭐 했던 게 왜냐하면 지난주 방송할 때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왠지 간다는 어떤 그런 전망에 대해서 딴지를 걸면은 쟤는 뭐 맨날 세상 망했으면 좋겠다는 애야 이런 식의 어떤 인식을 받을 듯한 그런 분위기. 맞습니다. 그런 어떤 그게 어떻게 보면은 심지어 지난주 2부에서 제가 이승조 대표님한테 여쭤보기를 이 1년 12달 오는 이 옵션 만기일에 한두 차례나 푸닥거리를 하는데 이번은 어떨까요? 뭐 쿼드루플 위칭데이도 아니고 7월 같으면 넉넉히 딱 좋잖아요. 네. 네. 넉넉히 딱 좋은데 이번에 살짝 뭐 그래도 아야 싶었어요. 목요일 날. 맞습니다. 네. 또 대부분은 하도 빨라가지고 칼렌더상으로 옵션 만기일인 줄도 모르는 분들도 있었어요. 상당히 많더라고요. 예. 네. 증권 방송에선 그쪽 취급도 안 했습니다. 그러니까 예. 7월 한 15일쯤 되는 줄 알고 네. 그런 말도 있었는데 그러니 뭐냐 하면은 조금은 지난주에 방만했어요. 허를 찔렸죠. 네. 그런 분위기가 나오는 거라든지 뭐 이렇게 제가 또 다른 데서 이렇게 방송을 하면서 저는 이렇게 뭐 댓글 보면서 좀 소통하고 싶어서 댓글을 보는데 댓글의 질이 나빠지더라고요. 예. 그렇죠. 저는 계속해서 지난주에도 뭐 저 나름대로 계속 꾸준히 이렇게 고정적으로 나가는 거기에 대해서 아까 보여드렸던 뭐 급하게 보여드렸습니다만 그런 걸로 해서 조금은 이러면서 계속 저의 어떤 기본 그걸 했는데 거기에 대한 어떤 글들이 조금 이제 험해지는 거예요. 이런 것도 이제 조짐이 안 좋았던 것이죠. 조짐이 안 좋았던 그런 상황인데 지금 어쨌거나 오늘
주말을 맞아서 미국장이 조금 어떻게 가줄지가 굉장히 궁금해요. 지금 이거 보세요. 화면 보세요. 미국채 10년물이 1.24 갔던 놈이 1.3461인데 지금 이게 퍼센테이지로 3.7% 오른 겁니다. 굉장히 급반등이에요. 네. 나스닥 선물 어제 그렇게 많이 빠지고 지금 이 정도면 보합이죠 뭐. 네. 저 선물에서 마이너스 1.5포인트 같으면 저거는 장 열리면 저거는 플러스로 돌 가능성이 네. 크다고 봐야 되고 뭐 그런 상황이긴 합니다. 그런 상황인데 자 그러면은 지금 여기서 이제 그겁니다. 뭐 아까 우리 채팅방에서 많은 분들이 서로 이렇게 벌써 그걸 내리셨던데 결론을 내리셨던데 답은 존버라고 그렇게 내리셨던데 예. 자 이 시점에 예. 조금 이렇게 뭡니까 뭐 금년 들어서가 됐던 아니면은 하반기 접어들어서 또 새롭게 들어왔던 분들은 지금 약간은 다들 뭐 인더머니이기보다는 조금 네. 마이너스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마이너스 상황이 많죠. 네. 두 분 나름대로 한번 전략 대응 우선 제리 먼저. 네. 제가 느끼는 시장의 상황은 일단 지난주도 큰 변화가 없는 게 솔직히 지금 시장에 물론 이제 한 이틀 사이에 지수 충격과 함께 종목들도 보면은 이틀 사이에 뭐 고점 찍고 확 밀린 종목도 많습니다. 네. 많은데 근데 중요한 분위기는 어차피 지금 삼성전자를 비롯해서 지수 관련된 종목들이 지금 당장 갈 상황이 아니라고 하게 되면 여전히 기회는 종목 쪽에 있다라고 하는 입장은 지금도 바뀐 게 없습니다. 이번 주도 오늘도 보다 보니까 제가 저가 매수로 오늘 쭉 하고 늘어났던 것 중에 들어오고 거기서 오늘 수익이 뭐 7% 난 종목도 있습니다. 그렇다는 얘기는 저점에서 잘 걸어놨다가 체결 지키면은 이런 돌아올리는 반등도 상당히 센 게 사실이라고 생각됩니다. 근데 그런 종목들의 특징은 일단 지금 보다 보면은 실적도 실적이지만 올해 특히 이제 대표적으로 2차 전지 소재들 같은 종목도 보게 되면 뭐 에코프로비엠이나 대표적인 회사들의 경향들이 일단 작년까지는 뭐 흑자 나든 적자 나든 일단 시장이 용인해 줬고요. 지금 동향은 흑자가 나는데 이제 생각보다 세게 나오는 거고 거기다가 이 숫자가 내년엔 2배 뭐 이런 식으로 나오기 시작하는 종목들 그러니까 이런 탄력적인 흐름들이 시장에 대해서 실적이 변화하는 속도가 빠른 종목들과 함께 이제 실적도 실적이지만 성장에 대한 흐름들을 보여주는 종목들은 의외로 강합니다. 이런 섹터들은 일단 관심 있게 보고 사는 게 맞는 것 같고요. 근데 지금 싸움을 지수와의 싸움으로 가면 안 될 것 같고요. 종목과의 싸움으로 가는 것은 여전히 지금은 해야 될 상황이라고 생각됩니다. 종목과의 싸움. 네. 그렇다면 아직까지 그 말씀은 저는 그렇게 받아들이겠습니다. 네. 어떤 괜찮은 종목은 이 와중에도 버틸 수 있는 즉 이걸 갖다가 전반적인 우리 흔히 마켓 리스크라 그러잖아요. 네. 뭐 실적 좋고 뭐 좋고 다 좋아도 장이 자빠지면은 뭐 그렇죠. 장사가 없다. 그게 이제 시장 리스크, 마켓 리스크를 하는데 그 정도까지의 상황은 안 보시는구만. 만약에 그랬었으면은 제가 오늘 나와서 그런 얘기 드렸을 겁니다. 뭐라고? 일단은 시스템 리스크 때문에 어떤 종목 리스크도 더 커질 수밖에 없다. 이런 쪽으로 말씀드렸는데 그 정도까지는 아니다. 오늘 장에 살펴본 결과는 만약에 시스템 리스크로 종목까지 흔들린다라고 할 수 있는 상황은 아직은 나온 것 같지 아직은 않고요. 아니다. 네, 오히려 이걸 기회로 삼는 게 좋겠다는 생각은 여전히 갖고 계시다. 예, 갖고 있습니다. 네. 우리 톰 소장님. 저는 그렇게 저는 오히려 시장 리스크가 더 커질 수 있다. 그러니까 오늘 장만 놓고 보면 예. 미세적인 조정을 놓고 보면 오늘은 이제 살아 있습니다만 그러니까 아직까지 시장에 많은 참여자들이 못 느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지난주에 저희가 좋았었던 그 관성대로 지금 시장이 조금 흔들리면 그리고 코로나를 겪고 났기 때문에 내성이 생겼고 고객 예탁금이 풍부하기 때문에 주식을 좀 사자. 오히려 오늘 같은 경우 개인들이 확 달라붙었거든요. 그러니까 네. 개인들이 확 매수가 들어온 것들이 이제 조정만 들어오면 적극적이 사겠다라는 것들이 있는데 우리가 코로나 1차 때도 우리가 이제 3월 달에 급락세가 시연됐지 않습니까? 네네. 이미 코로나는 그러니까 2019년 가을에 중국에서 발원이 됐습니다만 그게 전이가 되는 과정에 있어서도 그 관성이 꺾이게 된 것은 꽤 오랜 시간이 걸렸죠. 근데 지금 저는 변이 바이러스라는 게 이게 지금 다시 심각하다라고 저는 보는 측면이거든요. 굉장히 심각하다라고 보는 거기 때문에 이 관성이 꺾이게 되는 것은 다음 주부터 꺾이게 될 가능성이 있다. 오히려 오늘 들어줬다라고 해서 안심할 것들이 아니라 오늘 들어준 사람들은 트레이딩 방향에 능하신 분들 수도 있고요. 다음 주부터는 분위기가 또 확 바뀔 수도 있기 때문에 지금은 시장 리스크에 대비하는 그런 전략들이 필요할 수도 있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럼 말씀 나신 김에 예. 차 소장님이 이렇게 염두에 두고 있는 시장 리스크 한두 가지만 말씀하시면. 결국은 그러니까 지금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이 시간이 현재 지금 많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이 코로나 확진자 수가 지금 이제 거리두기 이제 4단계까지 갔고 1,000명 이제 중반대까지 갔고 전문가들은 2주 후에는 오히려 2,000명대까지 늘어날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2주로 끝난다라고 단언하지는 않습니다. 오히려 이게 올 여름 휴가를 망쳐놓는 중요한 요소가 될 가능성이 있다라고 저는 봅니다. 제가 보기엔 물론 자숙의 시간이고 반성의 시간입니다만 아니 네. 두 분이 싸우셔야 장이 버텨요. 두 분이 일치하면은 위든 아래든 하방이든 상방이든 일치하는 게 제일 안 좋아요. 예, 소장님은 너무 약간 건강을 챙기시는 나이가 되다 보니까 차 소장님은 예, 그쪽에 대해서 많이 챙기시는 것 같은데 모르겠습니다. 지금 내가 죽을 병이 아니다라고 생각하게 되면은 일단 지금을 또 저희도 그랬지 않습니까? 지난 흐름들도 겪어 나가는 거죠. 너무 지금 시장에 대해 벌어지는 상황들을 코로나 사태로 또다시 연결시키기에는 너무 일단 사람들이 많이 식상했고 거기에 따라서 나올 수 있는 부분들도 한계가 있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예. 그 때문에 시장이 또 바로 이제 지금 뭐 또 4단계 들어갔고 이제 다음 단계는 뭐 그냥 아예 경제 봉쇄인가요? 네, 이것까지는 기대를 안 하겠죠. 그럼 지금 최고 단계입니다. 여기서 또 뭘 더 강하게 들어가겠습니까? 그렇게 되면은 지금 여기서는 정부가 할 수 있는 일은 다 했고, 그다음에 중요한 건 백신만 또 빨리 보급하는 일만 남았고요. 이거 가지고 지금 시장에서 저희가 판단할 수 있는 부분들은 아니고, 제가 보기에는 딱 달러와 그러니까 지금 환율 쪽의 흐름들만 변수로 보시는데 환율 쪽도 솔직히 제가 궁금한 거거든요. 네. 이 피보나치 수열 같은 경우도 만약에 소장님이 지금 계산했던 부분들이 통과 올라가서 만약에 더 한 번 더 고점을 낸다.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이거. 네, 다시 계산해야 되는 거죠. 지금으로서는 이제 현재로서는 이제 일단 돌아섰으니까. 예, 예. 1140원, 50원은 왔고 예. 그 다음 어디까지 갈 수 있는 걸 갖다가 그냥 한번 짐작해 보는 정도죠. 예, 예, 예. 그러니까 제가 알고 있는 피보나치 수열이나 일목균형표도 항상 시장의 변화에 따라 다르다. 예, 이거 그러니까 어떤 기술적 지표 중에 유용한 건 맞지만 네. 그거를 90% 신뢰할 수 있는 것보다는 또 흐름에 맞춰서 또 바꿔야 되는 건 맞다라는 그럼요. 저는 항상 그렇게 이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맞습니다. 그게 뭐 완전히 맞다라고 그러니까 뭐 어떤 뭐 100% 이걸 본다라고 보다 유동적으로 바라봐야 되겠죠. 근데 차트로 접근하는 기술적으로 접근하는 것들은 소위 말하는 시스템 트레이딩도 마찬가지고 네네. 모든 것들이 손절을 갖다가 이렇게 조건을 주는 이유는 지금 봤던 어떤 기술적 판단이 아니다 싶으면은 맞습니다. 바로 지워버려야 되는 거예요. 예. 그게 그래서 핵심이죠. 피보나치도 다시 꺼야 되고 맞습니다. 파동도 다시 세야 되고 그런 식인 거죠. 결론적으로는 근데 이게 네. 안 하는 것보다는 나은 게 그럼요. 막연하게 가는 것보다는 그렇죠. 일종의 나침반은 돼요. 네. 지금 이게 어디까지는 열려 있는 거지? 이번에 밀리면 어디까지 밀리는 거지가 대충 짐작이라도 하고 간다는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저는 조정이 짧고 강하게 나올 것 같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그래요. 지금 아까 어느 분이셨더라? 예, 브레이브 하트님 아주 뭐 절박하게 말씀을 하셨는데 미국의 아리조나주 마라코파 카운티 뭐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네, 브레이브 하트님의 그 심정은 저는 뭐 충분히 이해합니다. 무슨 소린가 싶으신 분들은 뭐 검색을 하시거나 유튜브에 뭐 찾아보시면 되겠는데 이런 것들이 어떻게 보면은 지금 우리가 자유롭게 또는 뭐 용감하게 언급할 수 없는 시장에 은근히 숨어 있는 마켓 리스크의 하나일 수도 모르겠습니다. 즉 우리가 지금 정치적인 얘기들을 갖다가 안 한 지가 꽤 됐는데요. 은근히 중국도 만만치 않은 것 같아요. 네. 중국 쪽 들려오는 소식도 중국 기술주들도 많이 빠지고 그런 상황인데, 자, 그 부분을 갖다가 우리 두 분한테 숙제로 남기겠습니다. 다음 주에는 중국 쪽이 우리 시장에 미치는 긍정적이든 부정적이든 그런 영향을 한번 좀 다음 주에는 한번 좀 두 분께 한번 여쭤보고 싶고, 예, 혹시 못다 하신 말씀 30초 멘트로 마지막으로 이번 주. 아니요, 저는 이런 소장님 이준호 소장님 말씀 막판에 하신 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김민수 대표가 얘기한 것들의 긍정론에서 서로 만약에 뷰가 그러니까 긍정론을 보셨다가 시장이 거기에 안 따르면 칼같이 손절매 들어가. 김민수 대표는 거기 능하잖아요. 그게 능하죠. 신용을 늘렸다가 줄였다라는 것은 그래서 아직도 시장에 저렇게 건재하는 거예요. 예. 김민수 대표 얘기를 혹시 오케이 하시는 분들도 감안하십사라고 덧붙여서 말씀드리고 싶어요. 본인을 네. 하실 거니까 시청자분들도 하셔야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렇습니다. 시장은 언제나 소위 전문가라고 떠드는 당신들이 하는 얘기랑 전혀 새로운 방향으로 간다는 거. 그래서 이런 얘기를 들어봐야 투자에 도움 안 된다는 거. 그런데 이런 분이 지금 듣고 계신다는 거. 댓글까지 다신다는 거. 네. 그래요. 차 수장님 말씀 알겠어요. 김민수 대표님.
네, 일단 신용은 쓰지 마십시오, 여러분. 네, 죄송합니다. 네, 가급적이면 안 쓰는 게 맞고요. 필이 지금장에서는 특히 그렇죠. 예, 필이 왔는데 시장 리스크 때문에 또 당한 케이스 주고 그러니까 좀 내가 아무리 필이 왔고 뭔가 다 삼박자가 다 맞다고 생각해도 네. 이런 쪽에서 대응을 또 이런 식의 반응이 오게 되면은 또 상당히 당황스러운 거죠. 그만큼 아무리 확신을 갖는다는 거에 대한 분위기도 어느 정도 좀 조절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들 다시 한번 자숙해 보도록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네. 알겠습니다. 어이씨, 저 나름대로 인베스트닷컴 들어가다가 어느 증권사더라. 그냥 증권사는 모르겠고 광고가 2배 갖고도 모집하시는 분들 오세요. 뭐 이런 광고가 있던데. 증권사 맞습니까 그거? 네. 저희 저거 같은데요. 예. 그런 증권사. 아유, 전문가라고 방송에 나오면은 신용을 쓰지 마세요 하면서 증권사들이 또 그런 걸로 장사하려고 2배 갖고 모집하시는 분들 우리 회사로 오세요. 그럼 5배도 해주겠다는 얘기인가? 10배도 해주고. 신용 수수료보다 신용 이자 수익이 더 많습니다. 이자 수익이 더 많아가지고, 예. 지금은 신용할 때는 아닙니다. 그건 하나 분명한 게. 맞습니다. 예. 이렇게 말이죠. 미국의 국채 수익률이 3%, 4% 움직이는 거는 이거는 변동성으로 치자면은 눈 뒤집어지는 변동성입니다. 이게 지금 모든 외환시장, 증시, 원자재 시장까지 간다고 보세요. 며칠 전에 유가 100불 간다 그러던 놈이 네. 지금 유가 지금 사흘째 꼬로박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예. 약하셨네요. 일론 머스크가 도지코인 폴리 어쩌고 저쩌고 또 썼는데 트위터에다가 꼼짝도 안 해요 도지코인. 참 이제 뻘쭘하겠는데 머스크도 거짓거리 이제 그만해야 되고 벌써 얘는 그거 됐어요. 늑대가 왔다가 돼버렸어요. 얘가. 예. 그런 상황이고 알겠습니다. 그래요. 또 다음 주 뵙고 여기저기 많이 다니시는데 어쨌거나 조심하십시다. 하도 극하니까 변이가 있다고 하니 조심하시고 다음 주에도 건강하게 만나 뵙도록 하죠.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